고등학교 첫 영어 중간고사 혹시 성적표 받아보고 좀 당황하셨나요? 네, 아마 그런 학생들 많을 거예요. 특히 그 대치동 쪽 고등학교들은 중학교 때랑은 뭐랄까 확 다르잖아요. 서술형이나 문제 유형 같은 것 때문에 점수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낮지?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맞아요. 그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. 첫 시험에서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보려는 자료가 바로 이런 상황, 그러니까 첫 시험의 충격 이후에 다가올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? 그 전략을 다루고 있어요. 특히 그 세진영어 대치동이라는 곳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좀 예시로 들면서요. 아, 구체적인 사례가 있군요. 네. 그래서 고등영어 내신, 특히 서술형 공략이란 어휘학습법,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좋습니다. 이 자료 보니까 많은 고1 학생들이 진짜 첫 시험 치르고 나서야 고등학교 영어 이게 진짜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해요. 그렇죠. 뭐 휘문고, 단대부고, 경기고, 중대부고 이런 대치동 학교들은 문제 난이도나 범위 또 요구하는 사고력 자체가 중학교랑은 뭐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. 네,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. 특히 이 자료에서도 서술형, 이걸 아주 핵심 변수로 꼽고 있거든요. 서술형이요? 네, 그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완전한 영어 문장을 써내야 하는 거잖아요. 이게 배점이 학교마다 다른데 적게는 20점에서 많게는 30점까지 가니까. 와, 30점이요? 네,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놓치면 사실 객관식 다 맞아도 1, 2등급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이야, 정말이네요. 강해졌다고 분석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자료가 딱 첫 번째로 강조하는 전략이 바로 이 서술형 집중 대비. 네, 핵심이죠.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낸 세진영어, 대치동 여기 사례를 보면 서술형만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첫 시험 60점대였던 단대부고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90점대로 올랐다는 거예요. 와, 60점대에서 90점대요? 네, 그러니까 매주 그 학교별 서술형 문제 유형에 딱 맞춰서 미리 연습하는 거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. 이야, 정말 꾸준한 연습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네요. 그리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스타일에 맞춰가 대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점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문제 유형별 공략법을 터득하는 거래요. 아, 유형별 공략. 네. 그냥 뭐랄까 지문 읽고 해석만 잘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해석은 기본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. 네.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글의 순서 맞추기, 문장 삽입 이런 유형마다 딱 정해진 풀이 공식이나 논리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. 그렇죠. 문제 유형의 구조를 파악하고 왜 이게 답인지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죠. 네. 그래서 이 세진영고 대치동 여기서는 휘문고 학생이 이런 유형별 전략 수업 듣고 나서 오답률을 확 줄였다. 이런 경험도 공유하고 있어요. 아, 효과가 있었군요. 네. 그리고 대치동 내신 문제가 은근히 수능 스타일이랑 비슷한 게 많아서 이런 훈련이 결국 수능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고 있고요. 그건 일리가 있네요. 내신 공부가 수능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.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. 정확한 자기 단어 레벨 파악과 계획적인 공부. 아, 어휘. 나왔네요. 네, 역시 어휘죠. 대치동 학교들은 특히 부교재가 자주 바뀌거나 좀 어려운 걸 쓰기도 해서 요구되는 어휘 수준 변동이 꽤 크다고 해요. 맞아요. 어휘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 정말 많죠. 그렇죠. 만약에 중학교 때 미리 고등 필수 어휘를 좀 안 외워놨다. 그러면 시험 기간에 단어만 막 1000개 넘게 외워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1000개요? 와. 네. 근데 여기에 문제풀이도 해야죠. 서술형 대비도 해야죠. 시간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. 아, 정말 공감됩니다.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어떻게요? 첫 시험으로 자기 어휘 수준 딱 파악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닥치는 대로 수능 수준까지 어휘를 외워야 한다고요. 닥치는 대로. 와, 표현이 강하네요. 네,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. 매주 뭐 200개든 400개든 꾸준히 외우고 또 테스트하고 틀린 건 다시 외우고 이 반복 학습을 강조해요. 특히 아는 것 같은 건 모르는 것이다. 이 점을 분명히 하고요. 뼈 아픈 지적이네요. 네. 결국 어휘력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뭐 서술형 대비든 유형별 풀이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아주 근본적인 통찰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일 텐데요. 그래서
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기말고사에 반등이 가능할까?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자료는 좀 현실적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게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가능할까요? 두 경우로 나눠서 보는데요. 만약에 중학교 때 기본기는 좀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험 스타일에 당황해서 첫 시험을 좀 못 봤다. 이런 경우라면 부족한 부분, 예를 들어 서술형이나 특정 유형만 보완하면 충분히 1, 2등급 가능하다고요. 자료에 따르면 한 10명 중 3, 4명 정도. 아, 희망적이네요. 네. 근데 만약 중학교 때 공부가 좀 부족했다. 이런 경우라면 지금 당장 노력한다고 바로 1등급. 이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2등급이나 3등급 정도까지 성적 향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걸 꾸준히 하면 2학년 때는 1등급 실력을 갖추게 될 거다.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합니다. 이 경우는 10명 중 6, 7명 정도. 그렇군요.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네요? 맞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과거에 얼마나 했냐 이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전략으로 꾸준히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네. 자료 후반부에 이 전략들을 제시한 세진영어, 대치동 여기가 극효율, 그러니까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실제 점수 형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언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이것도 결국은 시간과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그 전략적 접근, 이걸 강조하는 맥락으로 보입니다. 그러네요.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고등학교 첫 영어 시험 때문에 좀 좌절감을 느꼈을 학생들에게 서술형 집중 대비, 문제 유형별 공략, 그리고 계획적인 어휘 학습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이었죠.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나한테 맞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못 만났을 수도 있다.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아,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. 이 자료 마지막 문장이 딱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전략을 선택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아, 임팩트 있네요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화, 딱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여러분에게 있어서 똑똑하게 공부한다는 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